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워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토픽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이 얘기를 빼놓으면 증권 방송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요즘에 바로 뭐죠? 메타버스죠. 맞아요. 우리 메타버스 이야기 해주시려나 봐요. 일단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다들 안다고 얘기하지만 들어는 봤죠. 정확한 개념은 다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아니 젊은 분들 알고 좋아하시면 알지만 저만 하더라도만 60% 이해하려나요? 잘 모르죠. 늘 말씀드린 안 써본 건 잘 모르는데 전 대충 개념은 대충 알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딱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공과 초월, 엄청난 그 이상을 얘기한 메타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건 전 세상 유니버스잖아요. 합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공의 공간, 가공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뭔가 좀 리믹스된 거죠. 뭔가 합쳐진 거죠. 가공과 현실이 합쳐졌다. 얘기하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잘 안 됐지만 컴퓨터도 빨라지고 모든 주변 기기들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활용하다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꿈만 꾸던 현실이 꿈만 꾸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에도 이런 영화는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머리 뭐 대고 있으면 갑자기 뭐 가공의 공간으로 들어가 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죠. 영화에 다 보던 것들인데 딱 그때는 영화를 보면서도 메타버스란 말을 안 썼고 물론 뭐 미래학자 이런 거 썼겠죠. 찾아보면 이게 무슨 뭐 10년 전, 20년 전에 소설부터 나왔고 저 요새 찾아보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인 한국계가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처음 이걸 쓴 사람이 소설가인데 그 주인공이 뭐 한국계 뭐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하여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공의 공간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도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도토리 세상. 싸이월. 딱 그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충전하는 머니가 로블록스에서라는 거는 그 로벅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거 말을 복잡하게 메타버스니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월가워즈.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레디 플레이어 1 영화 안 보신 분 찾아보시면 영화는 재밌어요. 볼만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인가요? 금년 초인가요? 로블록스라는 것이 이제 애들은 많이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제분들 미국에서도 신규 상장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게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저희 올해 방송 중에서 제일 2번, 3번 봤던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어떤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 김사무엘 기자 나와갖고 아침에 뭐 특집을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칭찬했더니 저 뭐 좋게 얘기했다 한번 나와달라 그래갖고 머니투데이 제가 불려갔잖아요. 이 친구가 하는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유튜브. 깨알 홍보하자면 이제 머니투데이 신문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공식 채널이 부자를 꿈꾸는 개미라고 해서 북꾸미. 유튜브 검색창에 북꾸미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 기자 제가 홍보해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로블록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 로블록스 얘기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에 보면 제일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메타버스 개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로블록스 자체는 주가제 처음에 반등했다가 최근에 했다가 또 어제 오늘 저희 이제 녹화하는 시점에 보면 실적이 약간 실망나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모든 것의 주인공은 로블록스가 맞죠. 왜냐하면 로블록스를 통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현실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로블록스가 모르겠어요. 주가는 제가 보긴 보지만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로블록스 그때 김사무엘 기자를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보고 다시 보게 하면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돈을 엄청 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제가 보기엔 덜 먹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딱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하면 로블록스가 딱 앞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죠. 뭐지? 18금만 들어가면 게임 끝나죠 이거. 성인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약간 폭력성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아직 성인 이상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R 있죠. R 등급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게임이 끝납니다. 정말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는 쪽에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포텐은 엄청나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조금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시각인 거네요.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커지는 환경 자체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세상의 변화는 진짜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일본 이런 거 문화에는 관심 많았거든요. 네. 일본은 딱 문화가 하나고 오타쿠 문화 하나입니까? 오타쿠 문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도 아니지만 일본은 외부에 지금 외출 안 한 사람이 워낙 많고 혼자 있는 애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공의 세상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 거죠. 거기다 팬데믹이 떠나면서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바뀌면서 집에 있거나 사회 소셜 디스턴싱의 하나의 큰 무브먼트가 됐잖아요. 한번 소셜 디스턴싱에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하여튼 엄청 크다고 보고 있죠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베일리 기포트, 그러니까 영국의 투자 자문 회사, 그러니까 투자 운용사 있잖아요. 베일리 기포트에서 이제 2분기 주주 서한을 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트너가 한 얘기가 자기 딸내미가 얼마 전에 그 로블록스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에게 구찌 신발을 신기기 위해서 돈을 결제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는 사실 저는 납득 안 되거든요. 린스타 혹시 납득돼요? 그러니까 구찌를 샀어. 근데 그 구찌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찌를 샀는데 이해돼요? 아니요, 솔직히 저는 안 돼요. 영사 당연히 이해 안 되시. 근데 저는 안 사지만 그 세상은 이해가죠. 여러분이 얘기했죠. 크록스가 왜 뛰겠어요? 아, 그렇죠. 크록스 샤넬 지비츠 봤어요? 아니요. 샤넬 지비츠요? 오늘은 샤넬이다 입고 다니는 친구. 모르셨네 이분들은. 하나씩 젊은 분들 왜 이러나? 크록스가 왜 오르는지는 전 저만큼 세상에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크록스가 오르는 이유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가소롭죠. 그리고 왜 쓰는지 몰라야지. 저보다 아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저도 사실 근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베일리 기포드의 핵심은 딱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소비를 할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야 잘못됐어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라는 걸 보고서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이게 참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실적신을 들으면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관심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의 다른 어떤 CEO 창업자보다 이렇게 소위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IT 쪽에서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사실인데요. 지난달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서 앞으로의 이제 그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때 얘기한 거 메타버스 세상은 이미 지금 우리 와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시장의 중심에 서겠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를 한번 볼 필요 있겠는데요. 여기 딱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고 다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여기 보면 자동차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 자동차를 아드님이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겠고요. 페라리가 한 대 막 있네요. 구찌를 사달라는 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 인터넷 세상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이 다른 세상과의 컨택트 포인트로 잡았다 그러면 다른 세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썼다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는 오롯이 모든 사람이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삶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미 그런 세상에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즈 기사가 났는데 저는 이 기사를 다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메타버스에서 언급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 관련해서 IR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 자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실적 시즌에서요? 이게 보면 IT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변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변화에 어떤 동참하고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거 샤넬도 마찬가지고 구찌도 마찬가지고 페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는 거죠. 현재 선조란 세상 바깥에 있는 뭔가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즘
은행 광고 이렇게 네. 보면 신한금융 광고 있잖아요. 네, 모델. 네, 그 친구가 돈 엄청 벌잖아요. 네. 그 만든 친구, 만든 회사가. AI라면서요. 그 여자 모델이. 실존 인물이 아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안에다 실존 안에 있는 공간이 물론 그거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을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화점도 롯데 그 뉴스 보니까 롯데쇼핑이나 롯데그룹도 이런 거 투자하고 있고 삼성도 이런 거가 하고 네네. 있고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세상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요즘 별로 안 그러지만 예전은 기업 공시를 많이 합니다. 네네. 메타버스 투자하겠다고 공시를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주가는 뭐 사상 그 한 번에 뭐죠? 상한가. 상한가 팍팍 들어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그만 기업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자기네 공시 그 법무사 통해서 저기 사업 목적 추가하는데 한 50만이면 사업 목적 추가할 거요. 사업 목적 추가만 해보세요. 메타버스에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결의했다고. 그래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많다. 미국도 적금 많건 물론 많은 기업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련주가 수만 개가 얘기했다는 건데 안 믿으시잖아요. 뭐 수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마켓 맵이에요. 와, 마켓 맵. 이거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네요. 메타버스 마켓 맵 검색. 여기도 다 하기 때문에 캡처 뜨시면 되죠. 다 여기 있는 거죠. 제가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꿀팁도 좋아요. 구글에서 쳤어요. 메타버스 제가 마켓 쳐봤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거냐고 제가 갖고 왔죠. 옳다거냐고 갖고 왔죠.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주식을 돈도 되고 돈도 벌고 있고 진짜 우리가 근거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도 역시 빅테크 주식들이 거기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가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다른 이유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의 월가의 시각을 보면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진짜 그 중심에서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그 기업들이 거기에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알파벳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운영 체계가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개가 있고 플러스 하나 정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바일 쪽에서는 안드로이드랑 iOS 그러니까 애플이 있는 거죠. 근데 알파벳이 먼저 하나 있는 거죠. 알파벳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 확실한 검색 시장을 갖고 있겠고요. 얘네가 이제 그 핏빗을 인수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종 기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애플워치지만 그거 갖고 앞으로 더 수많은 거를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글래스하고 다 얘기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오큘러스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갖고 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네스트나 이런 것까지 하드웨어라서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서 보시면 OK 구글 집에 쓰세요? 저희는 안 쓰고. 저는 OK 구글도 쓰고. 저 자꾸 영스타랑 얘기하면 정말 원시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OK 구글 같은 경우도 쓰시는 분은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것만 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이제 그 쓰는 분야가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거 자동차 구글 사업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투자 들어가고 있고 알파벳은 하여튼 모든 토양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열리면 역시 가장 앞서 있는 시장에서 역시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뭔가 그 안에 세상에서 검색할 때 또 뭐로 하겠냐는 거죠. 구글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파벳이 가장 근접한 기업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겠고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에코 같은 거, 에코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알렉사가 갖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같은 묶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여전히 어떤 클라우드 시장도 당연히 필요한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AWS가 메타버스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점유 1위면 그 안에서도 또 시장 점유 1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쿡이 2016년부터 증강현실을 강조해 왔다는 걸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애플워치도 앞으로 이걸 이후에 뭘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오큘러스를 이미 2014년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메타버스에 관심을 이렇게 있죠. 다만 이제 페이스북의 가장 큰 단점은 독자적인 OS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된가 직접 혼자 못하니까 올 초에 계속 싸웠잖아요. 애플이랑 싸웠잖아요. 검색 그런 그 광고 시장에서의 그
개인정보 네. 하는 것 때문에 물론 결국 지나고 나면 뭐 수익에 상관없다라고 다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슈가 있는 거죠. 직접 OS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뭔가 어디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단점은 있다는 것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대표적인 기업 중에 역시 빅테크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주 4개 종목 짚어주셨는데 네. 대장 중에 대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대장 중에 대장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뭐라도 이 분야도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어떤 OS나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OSM이 이미 구축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구독 경제도 제일 먼저 네네. 했고 하이브리드 워크에도 들어갔고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년 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년 또 연초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파이어란 그런 행사를 항상 네네. 하거든요. 여기서도 주요 시대 정신을 대여섯 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사티아 나달라가 했는데요. 이번에서도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를 했죠. 엔터프라이즈. 모든 기업들이나 활동들도 개인들의 노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메타버스 세상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그룹도 마찬가지. 네네. 그 세상을 같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세상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 걸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도와주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합친 혼합 현실의 이점을 바로 비즈니스에 지금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램보기니를 살 수도 있고 네네. 거기서 뭐 여자애들이 어린애들이 뭐 예를 들어 샤넬을 사고 그러니까 그 GB를 통해서 구찌를 사고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7살, 8살짜리가 그런 거를 고객이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8살, 9살부터 고객이 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동차를 한번 사줘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비싸죠. 네네. 비싸지만 나름 뭐 $10짜리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좀 저렴한 거 보통 소형차. 네. 근데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타고 왔어. 페라3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아니 왜냐면 비싼 무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니지 이런 데도 비싼 걸 사는 거 아니까 무기를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네. 로블록스를 하는 어린 아이의 입장이었다면 친구들이 다 좋은 차들이 있는데 나만 없으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애가 막 혼자서 슬프게 와갖고 나만 차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거 사줘 안 사줘? 사줘야지. 어떡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로블록스가 농담했지만 로블록스가 예를 들어서 10대 이상 지금 10대는 별로 안 하니까 네네. 10대 이상에 대해서 약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렇죠.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들어갔어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성인이 됐어. 네. 근데 그냥 옷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옷은 다 똑같은 옷인데 무슨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는데 왜 브랜드를 찾겠어요? 그 한마디 하면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이 저는 엄청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있죠. 그래서 누가 갖고 갈지 모르죠. 저는. 네네. 그렇지만 그 시장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그냥 이 사티아 나델라에 따르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중에서 에어버스, 토요타, 로레알, 인텔, 미국 육군 등이 이미 이런 소위 얘기했던 기업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의 이미 고객이라는 겁니다. 지금. 육군도 고객이에요? 미국 육군은 왜 이러겠어요? 가상으로 공격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워게임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할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얘기가 하는 얘기가 믹스드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쳐져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 큰 거 되겠죠. 물론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거잖아요. 네. 이걸 제작자가. 그래서 이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은 단순하게 게임하고 로블록스 게임 시장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 성인도 나가고 네네. 예를 들어서 진짜 성인도 나갈 수도 있고 세상의 그런 수많은 변화에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모든 상품이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는 그 가상 공간에서도 누가 사는 쇼핑하는 세상이 열린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여전히 아마존 프라임은 거기서도 무료 배달도 하고 또 싸게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보는 거죠. 빅테크주들이 다 엮여 있네요. 네. 지금 자동차 게임들도 보면은 BMW가 BNW예요. 페라리가 뭐 파라리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못 쓰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찌의 상품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구찌에게 저작권료를 주고 만든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베일리 기포드에서도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가상 명품 시장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어서 그걸 다 그냥 가짜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다 저작권을 하나씩 사서 한다면 이 명품 시장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살짜리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시장을 성숙하기 위해서 냅두겠죠. 네, 그렇죠. 나이키가 냅두지겠지만 어느 순간 딱 시장이 커지면 누가 나서겠어요. 근데 업체들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 변호사만 한 200명 있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뭐 하겠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싹 가기 시작하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 단순히 마인크래프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별 기업 말고 혹시 나는 좀 다양한 기업들을 좀 포섭하고 싶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ETF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ETF가 완전 신상이라서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건데 ETF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벤처 투자가 중에 유명한 매튜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갖고 메타버스 ETF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라운드힐볼 메타버스란 E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자체가 먼저 잡은 거죠. 메타죠. 메이라. 메이라? 메이라. 메이라. 저는 메타. 우리 메타. 심지어 메타버스. 메이라버스네. 메이라버스. 메이라버스. 그래서 이게 라운드힐이라는 곳에서 만든 ETF인데요. 사실 라운드힐은 워낙 이렇게 약간 특정하게 좀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e스포츠도 있고요. 스포츠 베팅도 있습니다. 사실 전 스포츠 베팅 ETF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름도 심볼도 쉬워요. BETZ입니다. BETZ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있겠고요. 또 프로 스포츠 있죠. 진짜 저는 할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신 분은 딱 이거 좀 사면 좀 주가 오를 것 같아요. 프로 스포츠. 네, MVP인데 이게 딱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다 죽었던 기업들 있죠. 쉽게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죠. 맨유가 들어가 있고 유벤투스 이런 것들이 다 상장돼 있거든. 몇몇 주요 기업들이. 이건 그냥 진짜 스포츠 구단이 스포츠 구단이 상장돼 있어요. 아시는 계실 것 같은데 맨유는 영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이런 걸 한 번에 사는 건데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쉽지 않거든요. MVP 이런 거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주로 하는 건데 얘네가 메이라. 저 하나 더 발견했어요. 뭔데요? e스포츠 관련된 게 티커가 nerd예요. 너드는 찐따라는 뜻인데? 찐따 ETF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분야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드웨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네트워킹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걸 관심 있고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주식으로 메타 관련주를 하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딱 이런 거죠. 막 내가 샀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셨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사면 왜 사냐 이런 거. 나는 벌써 팔았는데 바보같이 미안하네 말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 사고 팔고 민망한 거가 한국의 지금 테마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면 메이라 같은 ETF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다만 이런 거는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메이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말씀드리면 메이라에서도 제일 많은 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거가 엔비디아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에 보면 클라우드 관련된 거 뭐가 됐건 인공지능 관련된 거 항상 보면 엔비디아가 제일 많은 것 중에 분류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결국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도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은 거다. 나머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유독 많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정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의 큰 트렌드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큰 트렌드가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낭패 볼 일이 크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좋지만 이거를 메타버스에 너무 국한해서 보시면 실망스러운 들 맞죠. 이거 갖고 매출이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그 분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큰 변화에서 아마 제가 멀지 않아서 일반적인 애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로블록스 한
하이틴 버전만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네네. 게임 끝날 거네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나올 것 같고 특히 보통 사람들이 쇼핑하는 시장까지 확대돼서 우리나라 사람 다 하게 되면 제업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진짜 그 영스타 입에서 듣기 쉽지 않은 메타버스 맞아요. 이야기 영스타 입에서 들으니까 또 이것도 재밌네요.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빅테크 주들로 회귀가 된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나는 뭔가 좀 핫하고 좀 더 트렌디한 통통 튀는 종목들을 골라보고 싶다. 그런데 딱 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라운드힐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ETF 역시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특집으로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월요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